실력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인천의 만수동이라는 곳으로 이제 창호 교체 지금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수동의 이삭 아파트라는 곳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빈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셀프로 진행하는 현장인데 이제 창호 교체만 이제 저희가 맡아서 공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창들은 뭐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PVC 샤시로다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창을 뜯어내고 이제 저희 착한 샤시 이야기 시공 방법대로 이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같은 영상만 이제 보여드리고 저희는 이렇게 공사한다 이런 거 이제 많이 노출돼서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이제 그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공사 뜯어놓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네만 보여주고 마무리하는 과정 어떤 방법으로 공사하는지 영상을 현장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업체는 거의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찍는 목적이 먼저 있던 그 허접한 공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 완성되고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소비자님들이 보셨을 때 더 믿음이 가는 영상을 찍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이제 어떤 창이 어떻게 교체가 되고 공사가 되는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거실 분합창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샤시를 뜯어내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타사업체랑 틀린 시공 방법이 뭐 고인문 넣고 폼 쓰고 여기 아니라 항상 똑같습니다. 미장 하루 전날 해놓고 이제 양생을 한 후에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창호를 그 위에 얹어서 이제 세월이 지나도 절대 처지지 않게 만드는 공정. 그 공정이 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왼쪽 벽이라든가 오른쪽 벽 이런 부분 틈새 공간 확보 2cm에서 뭐 최소 1.5-2cm 정도 확보를 해주고 우레탄 폼 충진을 하되 한 번 밖에서 안에서 이게 조금씩 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뭐 3회, 4회, 뭐 많을 때는 5회까지도 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빈 공간을 완충해줘서 창 단열성도 확보를 해주고 창호가 속이 비어가도 퉁퉁거리는 것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깥의 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실 외부 발코니 하십니다. 외부 발코니 시공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사업체들처럼 고인목 얹어놓고 이 타일, 이 부분을 철거를 하지 않고 이 위에다가 다시 샤시를 얹어서 빈 공간에다가 고인목 고여놓고 우레탄 폼을 쏘고 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창호 자체가 이 앞부분을 밟으면은 밑으로 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도 그렇고 이 빗물 몇십 년, 20년, 30년 동안 이제 누수로 인해서 이 몰탈 자체, 이 밑에 하부 벽이 지반이 약해져 있어요. 이 바닥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그냥 살리는 이유는 시공 방법도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도 이제 편합니다. 여기다 이제 갖다 바로 타일 붙이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시간이 걸리고 쓰레기가 남아도 철거를 하는 이유는 샤시가 새 걸로 바뀌는데 샤시를 버텨주는 구조물이 20, 30년 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할 이유가 없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착한 샤시 이야기 시공 방법은 항상 이 바닥에 있는 거는 모두 철거를 하고 나서 원래 옹벽, 원래 있던 옹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수 작업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철거를 하고 공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레일에 관통을 해서 이제 탈북을 막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창호를 관통해서 못을 뚫어버리면은 그 이제 실리콘으로 위에를 덮게 이제 덮을 수밖에 없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뭐 레일 청소도 하실 거고 또 이제 물이 고이는 자리다 보니까 실리콘이 나중에 훼손이 돼요. 그러면 그 분연으로 물이 들어가서 내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간혹 크랙이가 있으면은 밑에 집으로도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유리를 걸어놔버리면 이 속에 못을 박으면 보이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님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고정, 하부 고정을 할 때는 항상 탈브럭 고정이 아닌 앵글 시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창틀을 관통해서 뚫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다 부분은 지금 뭐 이 부분하고 안방 쪽, 그쪽도 안방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안방 쪽도 거실 쪽이랑 마찬가지로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창고문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이제 입주자님께서 따로 하신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이 옆벽이 이제 외벽이 있습니다. 이 외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단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단열도 그냥 2보드 한 장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50mm에 2보드 시공해가지고 단열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 예, 그 부분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전면방입니다. 이곳 역시 이제 거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창호, 이런 요 하부 부분, 하부 완벽하게 미장 작업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타일을 다 걷어내고 이제 새로 작업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쪽 보시면은 이쪽 창고문입니다. 이것도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거 사시면서 이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외벽입니다. 예, 이 부분이 외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이거 철거하고 여기도 이제 창호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단열도 같이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안방창이고요. 이 안방창 역시도 뭐 이제 시공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창 하부입니다. 이 샤시 하부를 보시면은 이 석고보드 안쪽으로 단열층이 있고 뒤쪽으로다가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창호를 받쳐주는 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상 고인목을 보일 때 이제 고일 데가 없어요. 스티로폼 위에다 고이든 석고보드 위에다 고이든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 착한 샤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역시도 몰탈 미장을 해놓고 딱딱하게 이제 고인목을 놓을 수 있는 공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호를 어느 정도 시공하면은 고인목을 고일 수 있는 곳이 튼튼하기 때문에 처지지 않는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간혹 타사업체들 공사하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업체는 나무를 잘라서 이게 고여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고인목만 군데군데 지그재그로 놓고 폼을 쏘아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레탄 폼보다는 시멘트가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바닥으로 버티는 하중, 이 하중을 버티게끔 밑에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창호는 뭐 기존의 창호가 몇 밀리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새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도 창호 교체 완벽하게 해놓고 마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주방창이고요. 네, 주방창인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틀 단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공할 때는 여기 이제 이중창으로 겁니다. 왜냐면 아무 내부에 있는 뭐 주방창이라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베란다 공간이 따뜻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입되는 냉기, 단열성을 좀 위주로 단열 좁혀하기 위해서 이 자리 이중창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지금 요런 데 타일 부분이 기존에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일을 새로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뭐 훼손이 되더라도 그냥 뜯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타일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먼지가 좀 나더라도 그라인더로다가 먼저 절단 작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창호를 뜯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일 훼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타일 훼손 없이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타일을 새로 한다. 그럼 타일이 훼손되더라도 그냥 철거하고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문입니다. 중문. 이제 주방에서 주방 베란다로 나가는 문인데 이제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한 집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방문이죠. 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문은 이제 기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터닝도어라고도 하고 단열도어라고도 하죠. 예, 이런 하이샤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단열도어라고 있습니다. 그 제품으로 시공이 되면은 이제 시스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느껴지는 찬 공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창으로다가 이제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예, 왜 방문이기 때문에 틈새가 많습니다. 예, 이 집도 보니까 이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단열재를 이제 붙여놓은 상태예요. 사이드 라인에다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예. 바람이 얼마나 들어왔으면 이런 이제 단열재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체가 되면 이런 거 필요 없이 단열성이 확실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발코니입니다. 세탁실 외부 발코니인데 이제 항상 이 부분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창호.
이런 하부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 물공기 홈 안으로 시공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누수의 위험성을 줄여줄 것이고, 샤시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기 겨울철에 뭐 성에가 맺힌다든가 결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열, 여기도 단열 마찬가지로 뭐 이보드 한 장 붙이는 게 아니라 뭐 50mm 아이소핑크 특허를 이용하고 이보드를 마감을 해서 이제 이 부분도 페인트 칠만 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장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확장방이고요. 이제 이 확장방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가벽, 현재 이 석고보드가 되어 있는 이 가벽을 그냥 둔 상태에서 샤시만 교체를 해버리면 이 속 안에 기존에 있던 단열재 그거는 뽑아내고 뭐 새로 여기다 단열재를 뿌려 넣어가지고서 창호를 얻는 시공 방법 왜 안 좋냐? 곰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하부 쪽인데요. 위쪽은 지금 고배가 돼 있어서 티가 안 나는 거고 하부 쪽은 전원적으로 곰팡이가 많이 폈어요. 이 곰팡이가 왜 피냐 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외부에서 누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유입이 된 게 바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펴는 경우도 있고, 단열이 취약하다 보니까 온도 변화로 이루어진 결로 현상으로 벽에 곰팡이가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안 뚫고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 단열재는 넣는다 하더라도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폼 충진, 기밀 작업이 일단 안 될 것이고, 많이 넣는다 해서 단열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그만 공간 이런 틈새 하나만 있어도 글로다가 이제 온도 변화가 생기면은 곰팡이는 다시 피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뜯어내고 이 안에 있는 곰팡이부터 제거를 시작으로 해서 단열도 빈 공간 틈새 하나 없이 꼼꼼하게 작업을 해서 이제 완성을 줘줘야 차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기 때문에 목공이 따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창 교체와 단열, 이제 스티로폼 작업까지, 단열재 작업까지만 제가 완성을 해드리고 나머지 목공은 이제 별도로 이제 목수분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역시 이런 창고는 다 철거가 될 거고, 이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면, 그 다음에 이쪽 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베란다 공간만큼 와가지고 단열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 중간중간 진행 과정 보여드리고 어떤 공사 방법으로 공사를 했고 어떻게 변했는지 최종적으로 다 끝내놓고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공하기 전에 어떤 과정들과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현장이다 보니까 하루 전날 철거가 가능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 철거를 하면서 뭐 미장 작업이라든가 뭐 벽돌 작업, 이보드 작업 이런 작업 밑작업들이 지금 먼저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틀을 이제 얹어서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거실부터 보시면은 이 부분 이제 먼저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은 텅 비어 있던 공간 이제 미장으로 해서 깔끔하고 튼튼하게 이런 식으로 완성해 놨고요. 자, 이쪽 부분 외부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이보드 한 장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이런 식으로 얹어서 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이유는 이 앞쪽으로 타일이 붙게 되어 있는데 그 타일이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겨울철에 결로가 생겨서 물이 맺힌다든지 아니면 그게 얼어서 타일이 터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보드를 대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 이제 바깥에 창호를 얹고 나서 이제 남는 턱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하루가 더 생기다 보니까 미리 와서 프라이머 바르고 방수 페인트 1차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쪽은 안방 베란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준비 작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이제 보통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뭐 나무를 대놓고 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고인목을 군데군데 넣고 우레탄폼을 충진해서 이제 그 위에 창을 얹는 부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밑에 부분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위에다가 고인목이나 나무 합판을 얹었을 때 이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석고보드. 여기 보시면 이 석고보드 한 장 위에다가
덜 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을 받치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세월이 흘렀을 때 이제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돼버리면 물이 안 맞아서 또 틈새로 바람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탈 미장을 이용해서 반듯하게 시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루 양세 후에 시공이 된다. 이러면은 이 구조물 자체 바닥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창호가 절대 처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뒷베란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확장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프창으로 되어 있는 곳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수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앞베란다랑 동일하게 프라이머 도포하고 이런 식으로 방수 페인트 1차 작업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천장에 안으로 물품격 안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 부분도 창호가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그냥 실리콘만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쌓아놓으면 실질적으로 페인트가 없기 때문에 보기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실리콘 자체만으로는 좀 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프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수 페인트를 다 도포해서 방수를 더 한 번 더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또 공사 과정 이제 올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샤시 하부 쪽입니다. 샤시 하부 쪽 같은 경우 냉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먼저 지금처럼 이제 이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1차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이면은 타일 쪽으로 느껴지는 냉기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보드를 시공해 놓고, 자, 지금처럼 이제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아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양세 후에, 그 다음에 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거를 다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을 깨끗하게 기존에 있던 톱까지 다 제거를 한 후에 이제 나머지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이제 먼저 바르는 집도 있고 나중에 바르는 집도 있고, 지금 공사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이 집은 빈 집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런 식으로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도 뭐 일부분 내가 실리콘을 여기만 손발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놓으면은 이제 단 크랙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액상형 방수되기 때문에 글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안 바르시면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바르면 실리콘이 나중에 금방 들떠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어차피 바를 거 여기만 이렇게 바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은 이게 굽고 나서 이제 하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방수 페인트에다가 이제 한 번 더 바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창호 시공하고 또 실리콘 써고 이런 작업, 방수만 한 3단계, 최소 3단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 이제 하프창입니다. 하프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날 이제 철거를 한 관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수 페인트 먼저 이제 하루 전날 다 발라놓고 예, 작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일날 공사하더라도 예, 방수 페인트 예, 요 부분은 다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방수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베란다입니다. 예, 앞베란다도 자, 저 넓은 공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방수 페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방수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프라이머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페인트를 이런 식으로 2회에서 3회 예, 도포를 하면은 이제 방수가 완벽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앙카볼트가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칼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창호가 이제 유리를 걸어도 네, 밑으로 절대 처지지 않는 구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거 외부 샤시입니다. 외부 샤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항상 보면 오른쪽에 창호고 왼쪽에 지금 한 1m 좀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날개벽이 항상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벽은 또 이제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창호가 이 벽면보다 기존에 알루미늄 샤시나 폭이 좁았던 거는 어느 정도 이 벽이 이제 받쳐주지만 지금 이제 창호가 140mm 새로 들어온 샤시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족합니다. 조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앵글, 화살의 앵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꼭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문이 이제 닫을 때 자동 잠금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텅텅거림을 얘가 최소화 시켜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앵글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밀리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텅텅거림도 방지를 해준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맞춘다, 요렇게. 요런 도구 이용해가지고. 자,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하프창 같은 경우 물공격 안으로 시공하면 집 안으로 창호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고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바닥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화술화 앵글을 촘촘히 박아서 창호가 절대 처지지 않게끔 받쳐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확장창입니다. 확장창 이중창 자리 역시 샤시 밑에 저런 식으로 화술화 앵글을 시공을 해줘야 샤시가 절대 처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공이 뭐 나무로 짜가지고 앞쪽만 막는 경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하부가 처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샤시 시공팀에서 완벽하게 하부를 보강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샤시 전면 베란다 옆에 창고 문 자리 외벽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벽 쪽 마찬가지로 단열을 할 때 이 보드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50mm 아이소 핑크 특허를 이용해서 밑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 보드로 한 번 더 이제 보강해주고 나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해줍니다. 자, 샤시 하부 수평 보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수평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은 뭐 수평대 같은 걸로 맞추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외부 발코니 지금 안쪽입니다. 안쪽 같은 경우에 이제 폼 작업할 때 틈새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물을 뿌려줍니다. 예, 물을 뿌려주면 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물은 항상 폼 작업 전에는 먼저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틈새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속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주고 나서 이제 우레탄 폼을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겉에만 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좀 넣어야 됩니다. 얘도. 그러면 찍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기울여서 각도를 기울여가지고 좀 많이 들어가게 속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쏴버리면은 들어가는 양이 좀 적어요. 폼 각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최대한 일자로 잡아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창틀 옆쪽입니다. 좌우 옆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 한마디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폼으로다가 쐈다가는 저 안쪽은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폼 충진할 때는 이런 고속품들을 이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을 먼저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중간 부분을. 자, 이런 틈새 지금 대략 한 1cm 정도 지금 떴고요. 손 한마디 정도 됩니다. 저 속 안에 폼을 넣으려면 이제 도구가 없이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폼총을 구입을 하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 중앙까지 쏘려면은 한 이만큼 들어가야 되겠죠, 속으로. 그래서 얘를 이만큼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속 안부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은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부풀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쏴주면은 완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좁은 틈새도 이런 식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한 3회 정도 그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완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수동 이사아파트 3일 동안 공사한 내용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이루어진 공사가 일단 전체적인 창호 교체, 그 다음에 베란다 외벽 단열, 그 다음에 터닝도어 시공, 그 다음에 확장망 단열, 지금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거실이고요. 거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창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PVC 샷이랑 똑같이 세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호는 LX230 공틀 단창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짝문 구조로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일반 수동 잠금 장치에 클텐트 이런 거 적용한 게 아니고 이제 반자동 핸들이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 수 있지만 내가 잠그고 싶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잠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 사람이 나갔을 때 갇히지 않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놨고요. 지금 이 부분 역시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창호 시공하기 전에 창호 하부 부분 울퉁불퉁한 면적 미장으로 반듯하게 시공해놓고 그 다음에 창호 얹어가지고 이제 시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거실은 이런 모양이고요. 지금 이제 베란다 외부 베란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부 발코니입니다. 외부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40 뷰프레임 적용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는 전체 다 26mm 로이유리 알공가스 단열 감봉 이렇게 적용된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이 됐고요. 지금 이 창 시공 시 제일 중요한 부분 창호 하부 이 부분 작업할 때 외부에 단열재 이 부분도 시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벽돌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빈 공간 사춤하고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로 시공을 해놔야 나중에 발로 밟아도 절대 처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부분이 처져가지고 저쪽에 이제 가네라래죠. 한쪽이 이제 기울어져 버리면 이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하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부 이 바닥 레일에는 못을 박지 않습니다. 못을 박아 버리면 차후에 누수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바닥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중간중간 영상 사진에 보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앵글, 화선화 앵글을 이용해가지고서 한 2군데 정도 가운데서 잡아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람이 태풍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집 안으로 창이 밀리지 않고 튼튼한 구조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 방수 작업. 예, 방수 작업 굉장히 중요하죠. 예, 방수 작업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쪽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여기 보시면 티가 확 나실 거예요. 원래 있던 벽이 여기 이제 페인트가 있고 페인트가 없습니다. 원래 샤시가 여기까지 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천장에 물공겸 안으로 시공을 했을 때 이제 실리콘을 바깥쪽으로다가 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누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으로 시공을 하면은 바닥 부분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 남는 면적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방수를 할 때 프라이머 도포하고 그 다음에 방수 페인트 칠하고 실리콘 작업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방수 페인트 2회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면에 조그만 잔 크랙까지도 전체적으로 잡아주셨다고 보면 돼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이제 방수가 확실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안방입니다. 안방 앞에 외부 베란다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시공법은 거실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하부 보면은 여기가 좀 더 잘 보이죠?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벽돌 쌓고 그 다음에 빈 공간 사춤하고 이 작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차후에 이 물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무게를 지탱하는 노라 부분이 고인목이 촘촘하게 고여있지 않으면 그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꿀렁거린다 그러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탈 사춤으로 이제 짱짱하게 넣어주면 나중에 얘가 이제 양생이 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어디 일부분 처지지 않는 구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사춤 작업 이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외부는 전체적으로 다 방수 페인트 작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날개벽입니다. 앞베란다를 우리가 보면은 어느 집이든지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조그맣고 넓고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외벽에 꼭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창호가 이제 시공이 되면서 이제 창호를 버티게끔 하려고 이제 앵글 시공 기본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럼 앵글을 가려주는 용도도 되지만 외벽 자체의 냉기도 막아준다. 그래서 단열이 이런 식으로 해야 완벽하고 만약에 이런 단열이 없고 여기 뭐 창고문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한다면 차후에 이 안에서 곰팡이가 쓴다든가 결로가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열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 역시 그냥 이보드 한 장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50mm 아이소핑크 퉁쿨을 이용해서 1차 작업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사이사이 빈 공간 폼 충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보드로 마감을 해줌으로써 차후에 이제 페인트 칠만 하면은 이제 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방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전면방이고요. 여기 또 전면방도 이제 거실이랑 똑같이 이런 구조로다가 분합창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짝으로 하면은 문이 너무 좁아져서 나가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원바란스 구조를 해드렸어요. 또 두 짝으로 하면 너무 커가지고 문이 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비율을 한 7:3 정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바란스 구조. 여기 역시도 이제 반자동 핸들 적용해가지고 밖에 나가도 이제 갇히지 않는 구조,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시도 이제 창 하부 부분은 미장을 먼저 해놓고 하루 양생 후에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이제 전면 방 외부 샷이고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벽돌 놓고 단열재 놓고 벽돌 놓고 사춤하고 이런 구조로다가 이제 시공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유리 스펙, 제품 스펙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날개벽이 있는데 이쪽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날개벽입니다. 항상 보면 요만큼씩 남아있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자리 역시도 이제 화선화 앵글을 이용해서 이제 텅텅거림을 잡아주고 이 부분 50mm 아이소핑크 특허 이용해가지고 단열을 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보드로다가 이제 마감을 해주고 여기 역시 페인트 칠만 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 베란다 외벽 부분은 옛날 구조면 벽이 얇기 때문에 창호를 아무리 좋고 두꺼운 걸로 바꿔놔도 이 벽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이제 바로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창호 교체할 때는 지금처럼 외벽이 있다면 외벽을 이런 식으로 같이 단열을 해줌으로써 단열성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안방이고요. 안방 이중창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역시 지금 이제 기존에 뭐 4짝문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3짝문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3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3짝문으로 만들어 드렸고 장문 장치 역시 이제 자동 핸들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제 LG 235 이중창에 여기 역시도 네 군데도 유리는 26mm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광고, 알몸가스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항상 이 샤시하고 이제 나무를 고여놓는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고인목 몇 개 고여놓고 이제 폼으로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창호 없는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진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고인목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고인목 어디다 놓냐? 스티로폼 위에다가 얹든지 아니면 이 속고보도 판 위에다가 얹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수평을 이 중량이 무거운 제품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꿀렁꿀렁거릴 수밖에 없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우레탄폼이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오른쪽이 처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머리 쪽이 벌어집니다. 그럼 가능한 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틈새고 창호는 좋고 새 거지만 바람이 유입되면 이제 선선하게 우풍이 생기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단열성이 이제 확연히 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시공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차간현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역시 거실 분합창이랑 마찬가지로 하루 전날 미장 작업 먼저 해놓고 양생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영상 항상 어느 분이 시멘트만 이렇게 해놓으면 단열이 되니 안 되니 이제 댓글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계셨는데, 자, 지금 영상 보시면은 우레탄 폼 쏘는 영상 나옵니다. 자, 시멘트로만 수평을 완벽하게 잡아서 그 위에 창문을 얻는 게 아니라 빈 공간 단면을 시멘트 미장으로 반듯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고인목을 얹기가 용이하고 깊이가 이만큼 뚫려 있는 데다가 폼을 쏘는 거하고 1cm 정도 남겨놓고 폼을 쏘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폼 자체가 이제 물 뿌려서 밀도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많이 뜨면 뜰수록 얘는 물렁물렁한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팀으로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레탄 폼 쏘는 공간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빨대를 이용해서 그 폼을 속 안까지 완벽하게 충진을 해주고 이제 작업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작업하는 거하고 그냥 고인목 몇 개 놓고 나무 얹어서 폼 싸가 창호 얹는 거하고는 속도 자체가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배 속도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정이다.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고 창호가 절대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도배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우레탄 폼 기존에 막 튀어나오고 해서 막 집어서 넣으면은 그 부분 단면 칼로 절단해가지고 이제 도배해서 뭐 핸들을 잡던 바다를 잡던 밑작업만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폼까지 다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폼 싸놓고 이거는 도배해서 알아서 합니다, 이거는 목수가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고, 샤시하는 사람이 폼을 쌌으면 샤시하는 사람이 그거를 잘라놔야죠. 네,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뒷배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 주방이고요. 주방 역시 기존에 이제 공틀 단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처럼 지금 보면 이중창으로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이드가 좀 작아가지고 이 부분만 지금 이제 수동 잠금 장치로다가 지금 이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역시 이렇게 작은데도 유리는 26m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역시 이제 주방 타일을 새로 할 거기 때문에 주방 타일 라인에서 한 15mm 정도 집 안쪽으로 돌출시켜서 지금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다가 덧방 시공을 하신다 해가지고 타일 두께가 한 8mm 정도 나오고 본드바까지 하면 1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창호가 한 15mm 정도 빠져줘야 타일 붙이고 사이드 라인을 이제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예, 마감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장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뒷베란다 세탁실로 나가는 문인데 옛날에는 이제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비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세탁기나 이제 뭐 드럼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 이런 제품들이 요즘에는 좀 크기가 이제 크다 보니까 터닝로어로 교체를 했을 때 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집에 세탁실인데 세탁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이 있다.
예, 방이 있으면 그 방 창문을 빼고 그쪽으로 세탁기를 넘겨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방이 없다.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터닝도어를 설치하는 벽을 날려서 터닝도어를 더 넓게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있던 크기에다가 넣어서는 세탁기 건조기가 새 제품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나무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문하고 똑같습니다. 기밀성이 떨어지죠. 틈새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방 공간 우리 이제 사모님들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부분인데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잠바 입고 설거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뭐 런닝구나 아니면 티셔츠 하나 입고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단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완전히 문을 닫고 위로 한번 제껴주면은 이제 밀폐가 돼버립니다. 밀폐가 이런 식으로 자동차 문처럼 이런 식으로 밀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1도 안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모루유리 적용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밥 맛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세탁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세탁실 외부 베란다고요. 여기도 이제 뷰프레임 140 제품 지금 적용돼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창 역시 항상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 물공경 안으로 시공을 해서 누수 위험 줄여주고 그 다음에 창호 밑에 파스너 앵글 시공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파스너 앵글 시공으로 창틀 처지는 거 잡아주고 하부 레일에는 칼부로 박지 않고 일단 그거는 기본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창틀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이보드 한 장 붙이는 게 아니라 50mm 아이소핑크 특호를 먼저 밑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빈 공간 사이사이 폼 충진해주고 그 다음에 마감판으로 이 보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역시 이제 페인트 칠만 하면 이제 벽처럼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벽면으로 결로 현상이라든가 곰팡이, 단열재, 압축 스티로폼 1호는 수분을 먹지 않습니다.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절대 이 부분에서는 결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작업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이제 외벽 하부턱인데도 저희는 방수 페인트를 바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하프턱도 물금경 안으로 시공하면은 남는 면적이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물이 고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베란다랑 동일하게 방수 작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확장방이고요. 확장방을 할 때 이제 소비자님들이 어떤 식으로 공사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영상 한 10분 내외 정도 영상으로 따로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샤시를 바꿀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여기 가벽이 있었습니다. 그 가벽을 철거를 하면 안쪽에 항상 단열재들이 있죠. 50mm, 30mm 이런 거 한 장 대놓고 그 다음에 목공으로다가 다리게 세워가지고 석고문으로 마감. 그게 기본으로다가 이제 모든 집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가벽을 놔두고 이 속 안에 단열을 하는 부분이에요. 단열을 할 때 낀 거 넣어가지고서 단열을 하면 이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 공간, 폼 충질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안에 곰팡이,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곰팡이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그냥 스티로폼만 때려 넣는 거예요. 단열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런 식으로 스티로폼을 많이 넣어놓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곰팡이나 결로가 생기는 게 면적이 넓다래가지고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단열이 안 됐을 때 단열 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쪽으로다가 집안의 온기가 외벽에 이제 맞닿았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로수가 생겨서 밑으로 흐르고 그러면 이제 걸레가지부터 슬슬 물을 먹어가지고 거기부터 이제 썩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또 곰팡이로 바뀌고 도배까지 곰팡이가 나오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알았다. 그러면 다 뜯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창호 철거하면서 주변에 있던 그런 가벽들 다 철거를 하고 곰팡이 있으면 곰팡이 제거 무조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붙일 때
뭐 몇 미리를 붙이니 전 기본 150mm입니다. 기본 150mm를 어떻게 붙이냐. 창호 시공을 할 때 하프떡 같은 경우 물건경 안으로 시공을 하면 집 안으로 창호가 최소 20c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쓰는 이 바폭이 25cm짜리인데 20cm 정도가 집 안으로 돌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를 150mm 붙이고도 다래끼 하나 되고 석고보드 마감 4점 나옵니다. 그럼 1cm가 남아요. 도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220cm 정도 들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창호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받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스너 앵글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박습니다. 화스너 앵글도 작은 거 박는 게 아니고 100에 100짜리 10cm짜리죠. 10cm짜리를 촘촘하게 박아주고 그러고 나서 그 앞쪽에다가 이제 단열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화스너 앵글 이용해가지고서 창틀 처지지 않게 해주고 이제 천장의 물공경 안으로 시공을 해서 누수 차단해주고 단열 역시도 교차 시공. 자, 150mm를 붙이되 50mm를 3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이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런 틈새들을 다 막아주면서 교차 시공을 해가지고 다 시공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저 반대쪽 세탁실 베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베란다 공간은 이제 방바닥처럼 보일러가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열기가 없이 그냥 냉하죠. 그 냉한 기운이 집 안으로다가 이쪽으로 느껴지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또 결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외벽하고 이쪽 벽하고 공간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외벽에서 느껴지는 찬 냉기가 어느 부분까지는 유입이 됩니다. 네, 전달이 되죠. 왜? 공구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코너 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T자 라인이라 해서 이렇게 T자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최소 50cm 정도라도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단열재가. 근데 이 집은 베란다 공간인 넓이만큼 제가 한 1.2m 정도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여기도 좀 단열을 해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할 때는 이제 꼼꼼하게 단열 처리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창호 시공하고 단열 쪽만 지금 작업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목수분이 들어오시면 이제 뭐 천장에 커튼 박스라든가 여기 이제 다래끼 세워서 이제 석고보드 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목수분이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확장관 공사할 때는 그냥 창만 바꾸지 마시고 시간이 더 들고 비용이 더 나오더라도 다 뜯어내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단열 처리를 해주면 앞으로 사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같이 다 둘러봤는데요. 지금 뭐 이루어진 거 보면은 뭐 샤시 공사하는 업체라고 좀 보기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반 인테리어 정도,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많이들 공사해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랑 이제 텅키로다가 계약을 해놓으신 부분들이 가끔 요새 연락이 옵니다. 창호 공사는 이제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텅키 인테리어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을 잡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열 자체도 이제 뭐 아까 확장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측면까지 단열을 해놓으면 좀 돌출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자로 빼는 것보다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마감 부분 하는데도 이제 샤시가 집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다 보니까 또 마감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프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단열을 저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공경 안으로 시공이 돼도 그게 커버가 되지만 별도로 단열이라는 것을 또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저 부분 마감하기가 또 난감합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어떻게 공사를 맡았냐,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하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창호 교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맡기고 싶으시면 인테리어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제 미팅할 때 이제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은 단열을 이만큼을 이제 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감은 인테리어 업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세한 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뭐 시간, 작업하는 공정 시간 저 같은 경우는 3일을 기본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타사 업체가 들어와서 내가 작업하는데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여기서 먼지를 내가지고 실리콘이나 샤시에 달라붙고 이래버리면 실질적으로 서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 자체가. 그래서 예, 그런 공정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공사는 저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예, 전화하실 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 만수동 이사아파트 3일 동안 공사하는 현장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